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문 정권의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조사를 받았고, 오늘은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 이제 경제 뉴스로는 이제 취등록세, 문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를 위해서 했던 취등록세 2주택, 3주택 중과세죠. 8%, 12% 이것을 이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참 언제 이 문정권의 질곡에서 벗어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조작을 해가지고 부동산 값을 잡아보겠다고 생 난리를 쳤는데 잡지를 못했죠. 그렇게 그것을 억지로 이제 반시장적인 규제 완화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올라야 되는 것 이상으로 인플레 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이번에 안 사면 다시는 주택을 못 산다 해서 작년 그리고 올 초까지 2030 세대들이 노도광이라든가 경기도에 많이 갭 투자를 형식으로 집을 사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작년에 많이 올랐던 그러한 지역에서 폭락을 해 가지고 고통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너무 정치적으로 쪼물딱 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폐해가 큰 거죠. 사실은 가만 놔두면은 좀 어느 정도 고통을 겪은 다음에 정리가 되는 건데, 억지로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을 막다 보니까 오히려 막아지지가 않고 상승을 더하게 되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제 2주택자 8%, 3주택 이상 법인 이상하고 법인은 12%로 설정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얼마나 웃깁니까? 자, 3주택자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을 사면 취등록세가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취등록세가 1억 2천, 10%가 넘는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떤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차별을 둘 수가 있느냐, 이거죠.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정책이라 주택 정책을 잘못 편 것에 대해서 매수인들, 돈을 애써 모아가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혹독한 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회초리를 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된 것이 문정권 시절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2주택자만 하더라도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예를 들어 전세 끼고 몇 억 들여가지고 산다 이럴 때 8천만 원, 10억짜리 집을 사면 2주택자는 8천만 원의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 거죠. 8천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보통 직장인들 2, 3년 급여를 모아야 8천만이 되고, 남는 거로 하려면은 2, 3년이 아니라 뭐 5, 6년, 7, 8년 모아야 8천만 원 될뚱말뚱한 거죠. 이런 것을 그냥 거둬가겠다. 전세 끼고 사는데 거둬간다, 나라에서. 법 하나 고쳐가지고 거두어 간다. 이러한 것은 완전히 국민에 대한 폭거이고 테러이죠. 이렇게 국민을 못 살게
달달달 볶아가지고 괴롭혔기 때문에 지방선거, 보궐선거죠. 폭망이 되었고 그 뒤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도 패배하게 된 거죠. 이 정권이 문 정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 5년 만에 이제 교체가 된 것은 크게는 부동산 실패, 그냥 실패가 아니라 국민을 장기간 너무 괴롭힌 거죠. 20몇 회에 걸친 주택 정책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으로 너무나 괴롭혔는데 본인들은 반성을 안 한다 이거죠. 두 번째로 내로남불이죠. 자기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한다. 조국 사태.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를 해제할 것을 검토한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이 아니라 물론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식하고는 다르죠. 사실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많이 취득한다고 해서 취득세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도세는 차이가 있겠죠. 금액이 크면은 대주주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취득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재산을 취득을 못하게 아주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뭐 재산을 취득하는데 돈이 있으면 취득하는 거지 시험 쳐서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증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취득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도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집값 떨어뜨리려면 비싸게 파는 사람 전부 잡아다가 총살시키면 되죠. 징역형으로 처하면 됩니다. 법을 정해가지고 다수당이 돼 있으니까 집값 올려서 사고 파는 사람들 전부 징역 보내면 집값 쉽게 잡히겠죠. 하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본주의 민주국가죠. 자유민주국가죠. 그냥 민주국가는 아니고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그렇다 이런 거죠. 민주국가를 하면 인민민주주의부터 해서 온 천지가 세상에 민주국가가 아닌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별 쓸데없는 얘기가 되어버렸다 이런 거죠.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 어찌됐든 취득세 중과 해제한다니까 다행이고 이런 헛짓거리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쓸데없는 제도를 기한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짓거리가 있고 하지 못할 짓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재 같잖아요. 15억 이상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제도입니까? 그것도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이제 폐지되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동안에 헌재에서 뭐 변론한다고 하면서 헌재에서 몇 년 동안 한 게 뭡니까? 그걸 가지고. 아무리 뭐 사법 소곡주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몇 년 동안 묵혀놓고 정권이 바뀌었어야 뭐 심리를 하니 마니 참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법원이라든가 헌재가 과연 국민을 더 생각하는 것인지 정치권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인지 참 분간이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을 임명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대법원장을 임명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보면은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국민보다는 본인을 그러한 자리에 가게 해준 사람, 그러한 사람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쪽 구조가 뭐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양심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구조다.
그러한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5억이라는 거, 뭐 14억 9천만 원까지, 9,900만 원까지는 대출이 되고 15억부터는 대출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그 구별의 근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몇 년을 지속해 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제도가 유지되면서 나라가 돌아갈 수가 있는 거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거죠. 그것을 한 게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정부, 그리고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거기에 부하 직원들, 장차관들, 뭐 관련 공무원들 이런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비난을 당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 너무나 이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올라가지고 산 사람들이 집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마지막에 산 사람들은 2030이고 저기 다 이제 집값 미분양이 많아서 집값 잘 오르지 않던 지역 인천이라든가 이런데 작년에 급 노도강이라든가 이렇게 수도권 자기 또 뭐 GTX 하면서 그렇게 폭등을 했는데 그걸 끝물에 잡아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의 총량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피해 입은 총량을 생각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죄업이 얼마나 큰 것인가. 죄업 말이죠. 꼭 사람을 죽이고 뭐 때리고 해야 죄값이 생긴 게 아니라 이러한 주택을 통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그 경제적인 손실이 뭡니까? 고혈이잖아요. 고혈. 그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돈 모으고 했던 걸 그러한 것들을 날리게 만드는 거 돈을 또 축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죄업이거든요. 그러한 죄업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신정부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취등록세 중과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짓거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억지 정책은 어디 가나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억지 정책. 이 문 정권의 억지 정책 중에 하나가 대북 정책이잖아요. 뭐 살먼 소대가리 앙천 대손이 광손에 하는데 무슨 무슨 협력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세를 가진 자들하고 협력이 되어서 진정한 협력이 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이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본인이 소신이 그렇다고 해서 추진을 하면 됩니까? 내가 대통령으로서 소신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이 뭐 북한하고 어떤 뭘 장기적인 신뢰를 가져야 구축해야 된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렇게 신뢰를 구축이 왔는데 왜 이렇게 오늘날 이런 꼴이 되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이런 꼴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난 정부에서 파탄 났다 이거죠. 남북 관계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가짜 평화 쇼에 농락이 되었다가 이제 뽀록이 난 거죠. 뽀록이 그런 거잖아요. 잘 된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고 참 너무나 독선적으로 국민들의 뜻에 맞게 이렇게 남북 관계도 운영을 해야지. 본인이 뭐 선구자라고 무슨 국민을 계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국민들도 알 건 다 알고요. 또 생각이 있고 한 거지 뭐 본인들만 이렇게
남북 관계 뭐 선구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간다. 에? 내가 선구자로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국민들이 남북 뭐 판문점에서 뭐 도보다리 회담도 하고 할 때 많이 지지해 줬죠. 그 뒤로 이제 다시 문제가 생긴 줄 알았으면은 이제 뭔가 그에 맞춰서 이제 교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로지 일편단심 뭐 에? 냉면이 입에 들어가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냥 추진하고 그래가지고 남는 게 뭐냐 이거지. 에? 그러면서도 뭐 서운이 구속되니까 중요한 자산이 꺾어버렸다 이러면서 그렇게 중요한 자산이 그러면 대북 완화 정책, 햇볕 정책부터 해서 오늘날 남은 성과가 뭡니까? 햇빛 정책의 남은 성과가 뭐예요? 그동안 침략을 안 당했던 게 성과인가요? 이제 핵무기 머리에 이고 사는 거잖아요. 핵무기 이고 살고 수시로 쏴대고 그냥 말 한마디면 불받아대는 그러한 것이 햇빛 정책의 결과고 대북 완화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리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준비해라.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동물들도 힘이 있으면 뜯어먹히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병들거나 나약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뜯어먹히는 거지. 나약하더라도 여러 명이 있을 때 연합이 되었을 때 또는 강하거나 힘이 있거나 이럴 때는 뜯어먹히지 않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뭐를 북한의 동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화가 왔다. 북한의 눈치 보면서 평화가 왔다.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뭐 한쪽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인데 지난 정부의 잘못은 또 정리가 돼야 되겠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한 게 있다면은 다음 정권의 초기에서 또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윤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당분간은 그러한 수사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증거가 있고 혐의가 있다면은 계속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거가 나오면 처벌을免기 어렵다. 야당 대표든 전직 대통령이든 그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도는 혼란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2년 이렇게 터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러한 불일치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인 것이죠.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이 정치적인 무슨 네거티브라 이런 게 아니라 법 규정에 맞느냐 증거가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무슨 뭐 방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 문정부의 혼란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문정부가 야기한 문재인이 야기한 혼란 신속히 정리되고 그렇게 또 야당 관련된 대표 관련된 그러한 혼란도 신속하게 정리가 되어서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